사람 들을까봐 집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울었었어요.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매매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하러 가니까 놀러 가려면 자금 마련하지 하면서 안 뽑아줬어요. 앞산에 올라가서 하지 말아야 짓을 하게 되었죠. 정말 내가 어릴 때 그 꿈대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바통 톡쇼. 대구에도 슈바이츠 박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시는 박은휘 종합내과의 박은휘 원장입니다. 바통 톡쇼. 오늘은 청룡봉사상을 비롯해서 대형상을 잇따라 수상하신 박 원장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와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에 대한적십자에서 큰 상 받으셨죠? 네. 소감 어떻습니까? 저는 상 받는 줄도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대신 다른 분이 받으면 또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상을 받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을 통해서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대한적십자상뿐만 아니고 청룡봉사상, 네. 그리고 LG 어인상도 받으셨죠? 사실 올해는 좀 상을 제가 좀 많이 받게 됐었어요. 처음 LG 어인상을 올해 1월 달에 받았는데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제 이름이랑 그 주민등록번호를 묻길래 제가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서울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상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게 단체에 있는 데서 올리거든요. 근데 청룡봉사상이랑 LG 어인상, 그도 적십자상은 본인들이 알아서 조사를 해서 주는 상이라서 그게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들이 상을 받으러 오게 하는 데가 많은데 자기 아버지께서 상을 줄 때 정말 살신성인한 사람을 골라서 주되 그분들의 일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리고 직접 가서 시간을 아껴서 주라는 그런 어명을 받고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마 그렇게 큰 상들이 잇따라 주어지는 거는 박 원장님께서 대구에서 이미 슈바이츠 박사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고향이 울릉도예요. 제가 어릴 때 울릉도라고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간단한 맹장염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이게 약이 없으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복막염이 되어서 폐혈증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열악한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좀 예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이 에라였어요. 어릴 때. 저희 그 할아버지가 이제 친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신 분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해주 분이신데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울릉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그릇이다. 너는 에라라는 이름 가지고 너는 여성으로밖에 못 사는데 중국에 이미 그때 여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세대가 되면 세상이 달라지니까 너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해서 제 이름을 컬 박자에 선비 언자에 빛날 휘를 해서 너는 여자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름 참 싫었어요. 언휘가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고 정말 이름처럼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위인전을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그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제가 딱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한 사람은 퀴리 부인이었어요. 퀴리 부인은 정말 폴란드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서 열악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자기 나라를 알리는 애국자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슈바이츠 박사였는데 슈바이츠 박사는 정말로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그걸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두 사람 닮아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릴 때 너무 아픈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죠? 생명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프리카보다 울릉도가 더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됐던 생활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런, 울릉도 출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무료 봉사활동 하시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안 알고 울릉도 보건소에 의사가 한 명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갔었어요. 봉사활동과 함께 또 백신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 백신을 이제 개입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어려운 환경인 노인들을 많이 치료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간단한 감기가 걸렸어도 노인을 바로 폐렴으로 가게 되고 바로 죽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을 기부를 해야 돼 싶어서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노인 복지시설에다가 백신을 이제 전부를 해서 기부를 했죠. 1년에 한 1억 5천 정도였어요. 근데 그 백신을 써보니까 백신도 굉장히 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직접 수입해서 이제 쓰게 됐는데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 일을 잘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부에서 백신을 공짜로 다시 이제 지급하게 되어서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정부 주니까. 근데 그걸 맞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시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노인협회에서 다시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까지는 잘 지냈는데 갑자기 노인들이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백신을 좀 공급해 주시면은 노인들의 삶을 좀 질을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동안 봉사활동과 함께 기부활동 하신 거 보면요. 병원 수익이 나는 걸 전부 다 사회에 기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릴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제 자신 굉장히 또 많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죽을 때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의사예요. 아침 9시부터 밤, 작년까지 9시인데 지금 원래 8시 반으로 했고요. 일요일도 일을 하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의사죠.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은 전재산을 줘도 10,000원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으면은 99,000원을 줘도 손이 남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은 남을 도우려면 무조건 내가 가진 게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진 게 많으려면 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서 또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시지 않습니까? 시인이신데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시 쓰실 시간 됩니까? 제가 미국 갔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굉장히 정말 저의 멘토였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우는데 사람 들을까봐 집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울었었어요. 우는 것도 막 그냥 소름 돋아 소리를 내서 울면 좀 속이 좀 시원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제 다시 제가 등단을 새로 하게 됐고 이 글을 통해서 쓰다 보니까 수면제를 안 먹고도 있잖아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이 글이 참 중요하구나, 시가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의사로서 치료하는데 약 대신에 다시 뭔가를 약을 쓴다면 이 시, 문학과 음악을 이용했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의사 시인협회를 만들었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사 수필가협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문학을 통한 그러니까 치료죠.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술단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돕고 응원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음악, 노래를 하면서 음악을 하게 되니까 발음도 똑똑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노래를 부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부른 노래가 바로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 힐링을 하셨거든요. 대부분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음악을 하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분들을 보면서 장애인들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되는 용기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음악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어서 지금 장애인 휠체어
라온 휠이라는 휠체어 장애인 그 예술단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츠 나눔 봉사단이라고 또 운영하시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을 돌아왔는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대구에 큰 화재, 지하실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그 화재 사고를 낸 장본이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니까 너무 외롭고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힘든 생을 죽고 싶었는데 혼자 죽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거기 정말 거기 지하철에 가서 그렇게 화재를 내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행복하려면은 가진 사람이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같이 봉사를 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슈바이츠라는 이름을 붙여서 박은희 슈바이츠 남자를 붙였어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의사는 직업이 아니라 하늘의 진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동기가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직업을 가질 때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릉도에서 동생들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좀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였잖아요. 시내 가면은 정말 출렁이 축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남이 기쁠 때 나의 불행은 더 커져 보이잖아요. 남들은 다 크리스마스 축제 때 데이트하고 좋은데 저는 공락금이 없어서 또 당장 뭐 살 집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해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만 해도 우리가 헌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매매할 수가 있었어요. 매일 하러 가니까 저 보고 있잖아요. 너 놀러 가려면 자금 마련하지 하면서 안 뽑아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아름답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었었어요. 내가 살아서 뭘 하겠느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산에 올라가서 진짜 하지 말아야 짓을 하게 되었죠. 3일 후에 제가 깨어났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는 그 소명이라는 거, 콜링이라는 거, 잡이 아니고 돈을 버는 잡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명,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과 잡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너무 잘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깨어나서 제가 공사장을 갔어요. 공사장에 가보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에게 맹세했어요. 내가 이 정말 학교를 잘 졸업하면은 정말 내가 어릴 때 그 꿈대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하고 그 맹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감정이 북받쳐 있어서 울먹이시는데요. 네. 근데 봉사활동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눈을 떠가 있는 한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노화 방지 연구소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굉장히 젊으신데요. 늙지 않는 비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늙지 않는 비결은 이제 우리가 신선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신선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신선들의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나쁜 일을 안 하잖아요. 네 번째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화방지 연구소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오랫동안 하려고 하면 늙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대 미국 갔는데 어느 날 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국 사람들보다 더 먼저 제리아트릭 메디슨 해가지고 노화 방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음식, 식사, 생활 습관,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치료 이걸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리에 빠진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상편지를 한번 보내주시죠. 저는 울릉도에서 태어난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의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작은 일에도 실망을 해서 생명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인생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주위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같이 멘토링 하면서 세상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누군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내시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는 말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너무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길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료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